이 나쁜 놈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 든든해 진짜. 든든합니다. 이분은 똑똑한데 성격도 나빠. 이 좋은 거야. 그런데 내란 세력을 또 싫어해. 이 딱 떨어지지. 가장 필요한 인물이야. 가장 필요한 인물. 최강욱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정확하게 저를 표현해 주셔가지고 예. 성격 나쁘다는 거 하나는 확실하죠. 근데 이 내란 세력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강하거든요. 맞아요. 어쩌다가 나는 그놈들 족보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세상에 나쁜 놈들이 학벌이 너무 좋고 네. 경력이 화려하고 돈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저는 사실 뭐 이따가 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완규에 대해서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제 오늘 뭐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만 그렇죠. 어제 오늘 제가 다루다 보니까 가장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맞아요. 나 몰랐어. 이완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한국 현대사의 검찰 출신으로 그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하는 나쁜 사람으로 김기춘이 있거든. 김기춘 맞아. 네. 다이소 김기춘이야. 이완규가 다이소 김기춘. 다이소 김기춘. 다이소 김기춘.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또 법률 전문가로서 약간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신뢰받는 언론인 10위잖아요. 제 10입니다. 네. 언론인이 그 1년에 저기 100만 원 이상 선물 받으면 안 되거든. 이거 바로 걸렸어. 그래서 언론인- 김웅이 방식으로 네. 김웅이 매불쇼 출연해가지고 그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고발 사주다 그랬잖아요. 네. 새로운 세상이 오면 제가 최욱을 담그겠습니다. 아니죠. 언론인 맞잖아. 등록되진 않았잖아요. 제가. 방금 분명히 본인이 자백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본인이 인정하면 끝나는 그거는 거지. 원론적. 이거 이완규 표현인가?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최후 뱅커 최대 위기입니다 지금. 주셨습니다. 주셨죠. 네. 짝퉁입니다. 네. 이거 참 난감하네. 이거 내 이거 안 입고 다니려고 했는데 이거 아무튼 사연이 있어. 아무튼 그 얘기는 뭐 제가 와이프가 걱정해서 사주면 하겠습니다. 괜찮아. 와이프가 사주면. 노영희 변호사가 사주신 거예요? 나 이거 참 미치겠네. 나 이거 이완규 잡으러 가야 됐다가 내가 잡히게 생겼네. 네. 아주 예리해. 항상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냉철한 분이야. 아무튼 뭐 제 입장은 법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꾸라지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는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지 멋대로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국회에서 다뤄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자, 동의하십니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일반적 전체적인 견해를 보면은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 지금 그러니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뭐 전부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경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죽을 마실 이완규 거야. 처장은 한덕수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저 말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명한 것을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이 있습니까? 대행께서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아니 동의를 이거는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개별적 상황에 동의를 못하는 그 발언을 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한대행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됐습니다. 특수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됐습니다. 거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뭐예요? 자, 일단 이 핵심은 이제 한덕수는 지명할 자격이 없다는 게 핵심인데. 그렇죠. 저 버꾸라지들 봐라, 저렇게 살아온 거야 일생을.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근데 그 말이 왜 달라지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말 바꾸는 거예요. 최악이다 진짜. 최악입니다. 와. 일단 핵심은 이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에 대해서 임명할 권한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게 핵심. 자, 이완규 의원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아주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완규는 일단 윤석열의 서울법대 동기자 절친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변호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관련한 변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몰랐는데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검찰주의자라고 하면 말 자체가 너무 좀 거룩해 보이는데 그냥 우리가 최고다.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의미 없다. 요게 아주 뼛속까지 박혀 있는 사람이더라고. 어디 감히 검찰 건드려 이런 느낌. 만들어낸 핵심 인물이었더라고. 맞습니다. 이자. 윤석열이랑 비슷하네. 이완규가 나름 박사학위를 얻었거든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예요. 검사의 지위요? 지위. 검사가 얼마나 신성한 불멸의 와. 존재인가를 한 연구였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논문 쓴 사람이 이제 교수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는 디펜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에 어떻게 어거지를 쓰고 우겨가지고 지도 교수가 도저히 내가 민망해서 여기 못 있겠다 할 정도였어요. 와. 그러니까 원래 극단적인 소수설을 주장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고 아. 상황에 따라서 논리를 바꾸는데 명수야. 그리고 이완규의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 형사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검사한테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부여했던 헌법적인 권한이고 그래서 검사는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검사는 헌법기관이고 그 모든 형사사법 체계는 이 결국은 이게 군 통수권처럼 쭉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모여야 되는 건데 그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형식적으로 거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온 조직을 다 손에 쥐고 형사사법 체계를 관장하는 거라서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합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작동을 한다는 게 문제지 항상. 그렇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검찰에 요만큼이라도 어떤 개혁적인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꼭 튀어나와가지고 저 특유의 표정과 저 거친 목소리로 꼭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그거를 억지를 써가지고 망가뜨리는데 늘 기여하고 그래서 제가 다이소 김기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전혀 이 사람은 안중에 없는 사람. 아니 그동안에 검찰을 가장 많이 갖고 논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된 다음에 네. 그냥 그야말로 진짜 대놓고 했잖아요. 네. 그때 한마디라도 했던 놈들이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했잖아. 저게 이완규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근혜 때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그 중간에 사퇴를 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저기 김현웅이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한참 검찰이 부실 수사해가지고 왜 최순실 처음에 봐주고 뭐 조홍천한테 구속영장 청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막 시끄럽고 할 때 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줄줄이 사퇴해요. 민정수석도 사퇴하고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원래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출범하면은 기존의 앞에 정권이 임명한 장관들하고 한두 달 동안 같이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명한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고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없었어 그때 아예. 장관이 사퇴해버려가지고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마지막 장관이. 네. 예, 그래가지고 안경환 교수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또 아들 문제를 가지고 온갖 어거지를 써가지고 청문회 중간에 사퇴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그 장관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검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말한 재청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장관 권한 대행이었던 당시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인사재청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저기 임명권자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완규가 득달같이 게시판에다 씁니다. 권한 대행이 인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거 멋진 놈이에요 진짜. 뭐야?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니까. 그 진짜 멋진 놈이라니까. 차관이 제청하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인사에 이게 관여를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이 인사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이걸 주장한 게 이완규야. 아, 진짜 그거 어디 나오나요? 캡처. 그럼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 활용했으면 오늘 제가 띄웠으면 좋겠는데. 아니 검색해봐 해주세요. 지금 이완규 와.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 검사 인사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바로 나오지. 최악이야. 예. 자, 근데 뭐 이것까지 100번 양보해 또 100번 양보해.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내란 혐의자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어떻게 내란 혐의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요. 자, 12월 4일 내란 바로 다음 날 안가 회동 참석자였죠. 이거 네. 이제 다 알죠. 다시 한번 뭐 인물들 띄워주세요.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네. 이들이 이제 내란의 기획팀이 아니었을까 이제 제가 항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기획팀 같다. 내란의 브레인들 같다. 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법조인이니까. 네. 이 의심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회동 이후에 다 휴대전화 바꿔버렸잖아. 맞아요. 예.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와. 예, 이런 식으로 스르르 다 바꿔버렸죠. 4명 다 바꿨구나. 다 바꿨습니다. 자, 더 의심스러운 대목은 또 있습니다. 뭐냐? 만약에 이완규가 내란의 기획자였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내란의 기획자야. 그러면은 내란이 실제로 발생하면 대한민국이 엄청 혼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막 정신 없고 심지어 뭐 폭력 사태도 날 수 있잖아. 막 군인들이 막 달려들고 그럴 거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그랬는지 이완규의 가족들을 미국으로 싹 보내버립니다. 언제? 계엄 전에 미리 갔다. 계엄 전에. 계엄 전에?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다뤘어요. 근데 여기서 이완규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저희 애들이 입시를 했어요. 입시 끝나고 그 지원한 거 발표할 때까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전부터 저하고 처남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행을 하기로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그냥 이런 단순한 여행으로 갔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알고 저희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것도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 당황하겠지. 그래. 막판에는 이제 나오네. 도망시켜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란의 기획자였다라는 거를 의심을 안 하기가 어렵다니까. 그렇죠. 아까 저 이제 안가 회동 4명이 나올 때 보통 시민분들은 이제 이상민이가 충암고 후배라고 제일 유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상민이가 대장인 줄 아는데 이상민이만 저도 이완규가 주목했어요. 대장이야. 아, 이완규가 여기 저기 대장이야? 나이도 이제 이완규가 제일 많고요. 넷 중에. 그다음에 박성재는 고대란 말이에요. 저게 유일하게. 그리고 저기가 지금 다 나름 장관급들이 모였는데 법제처장이 저게 낄 자리가 아니거든. 그래요? 저게 다이소 김기춘이라 낀 거예요. 민정수석은 원래 법무부 장관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저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인지도 면에서 이완규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업군 그 직위의 인지도도 법제처장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완규를 주목하지 근데 않았었어요. 법조인들은 다 알았지. 이완규가 저기서는 제일 윤석열하고 가깝고 저게 대장이지. 이거 깜도 아닌데 저 자리를 준 게 이제 이완규가 대표적이죠. 그냥 보온 차원에서 저걸 해준 거지. 야, 이완규가 나 몰랐잖아. 이게 이런 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독수가 이완규를 지명을 했어. 왜 그럴까? 그래, 이 과거 시나리오라고 쳐. 왜 그럴까?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건 뭐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잖아. 네. 그때를 노리는 것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기소된 건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헌재가 할 가능성을 높아요. 가능성이. 그러면 헌재가 불소추 특권은 당선 이후에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 기소된 건은 판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을 날린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시나리오가 있죠. 예.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그다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염두에 두고 아 국민의힘 예,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아니면 국민의힘을 해산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숫자를 확보해가지고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역으로 민주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이미 권성동이가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아까 우리 최욱 씨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원래 국힘은 이완규를 단순히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이거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을 시켜달라고 했었어요. 민주당에다가 역사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완규는 저게 인천 사람인데 법제처장 되고 나서 이제 그 동네에서 뭐 축하한다 그러고 뭐 이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는 사실은 헌법재판관 되는 게 소원인데 이제 법제처장이 거쳐가는 자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하고 이완규가 헌재를 가고 싶어하는구나.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으로 국민의힘이 조한창 대신에 이완규를 먼저 밀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가 있네. 이제 이종석이라는 헌법재판소장이 그것도 저기 윤석열의 동기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임기가 끝나가지고 퇴임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종석 후임을 지명을 해야 되잖아. 그 네. 대통령 몫이거든. 네. 거기에 지명한 사람이 정영식이었어. 그건 정영식은 가 있었죠. 또 임명이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목 3명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 3명 중에 민주당이 2명을 할 거냐 1명 반을 할 거냐 뭐 이걸 가지고 뭐 다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임명 못 한다는 게 한덕수 최상무기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네. 마은영 재판관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네. 그런데 그때 국힘이 왜 이렇게 다 합의됐다고 공문까지 다 보낸 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우리 나왔었습니다.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보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명만 할 테니까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양해해달라고 민주당에다가 계속 오퍼를 해. 그게 1번으로 오퍼했던 사람이 이종석을 다시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하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너네는 대통령 친구 아니면 시킬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완규를 시켜달라고 한 거야 또. 역시 대통령 친구잖아. 네. 너네는 뭐 하자는 거냐 지금.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러면 정영식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왜 그렇게 사정을 하냐면 헌재는 대법원은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다 국회 동의 대상인데 헌재는 소장만 국회 동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노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소장은 안 돼. 네. 그러니까 들러붙어서 그렇게 했었고 또 이거를 국회목 이거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힘 쪽에 법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가 출신들이 네. 이 사람들이 법원에 있는 주 후배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누가 좋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누구가 좋겠다. 이번에는 국힘이 뭐 이미지 쇄신이나 이런 거에서 여성을 추천하는 것도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후보자가 곽수산이라고 해봐요. 네. 곽수산 판사가 나름 법원에서 실력도 인정받고 경력도 쌓아왔고 그간에 각종 후보자로 등장했던 사람이야. 네. 근데 보수적인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곽수산 정도면 되겠지라고 추천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전화 건 사람이 전직 의원인데 아니 수산이는 보수적인 건 맞는데 걔는 좀 합리적인 면이 있잖아. 그건 안 돼. 우리가 이번에 추천해야 되는 사람은 정영식보다도 더 보수적인 사람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르다 고른 게 조한창이라는 거야. 이 스토리가 있네. 합리적이라. 그래서 조한창은 그 상황을 알고 원래 자기 몫이 아닌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디를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돼야 되니까. 이상민이 자기하고 대학 동기거든. 조한창이랑요? 조한창하고 이상민. 이상민. 연수원도 동기고. 그래서 이상민을 뚫어가지고 재판관으로 추천받았다라는 게 국힘 쪽의 다수설이에요. 다수설입니다. 네.